반갑습니다. 데이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SL이고요. 주가 견인의 요소가 저는 개인적으로 FCF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FCF의 증가가 왜 중요하냐면 FCF의 증가는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요소이거든요. FCF가 올라가게 된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올라와서 증시를 올려주는 견인 요소를 해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FCF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FCF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SL이 23년 그리고 24년도 연속으로 FCF가 높게 나오니까요. 그게 저는 SL의 증시 상승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FCF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FCF 증가와 그리고 증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L의 과거 FCF 수치랑 그리고 주가의 관계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FCF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FCF는 영어로 하면 프리캐시 플로우고 한국말로 옮기며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이 잉여 현금 흐름이 뭐를 말을 하냐면 기업은 영업 활동을 하고 나서 이제 투자도 해야 되고 쓸 돈이 많아요. 그래서 영업 활동하고 나서 쓸 거 다 쓰고 남은 돈을 FCF라고 하거든요. 이 남은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남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투자할 여력도 생기고요. 그리고 남은 돈, 보유한 돈이 많아야지 부자인 게 맞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FCF 높은 업체들을 선호를 하거든요. 그럼 외인 수급이 오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게 바로 FCF고, 그러면 과거의 지금 보시는 표는 과거의 SL의 FCF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와 주가 흐름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설명을 잠시 드릴게요. 그럼 FCF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 FCF를 구하려면 영업활동 현금을 구한 다음에 이 카펙스를 빼면 됩니다. 이게 답니다. 쉽죠? 근데 이 카펙스가 뭐냐면 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취득한 걸 카펙스라 하거든요.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카펙스를 빼면 FCF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계산하기 싫다고 하면 이게 어디서 쉽게 보는 건지 이제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계속 한번 봐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2015년도 때 FCF가 21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FCF가 255억이죠.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757억으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과연 외국인들이 좋아해서 이때 주가가 올라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SL의 과거 자료입니다. 여기 선이 2016년 10월이고요. 16년 10월. 그리고 이쪽이 18년 2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저점에서부터 이 고점을 본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상승한 흐름이 보이죠. 방금 전에 보셨잖아요. 16년에서 17년 넘어갈 때 FCF가 3배가 올라간 게, 이렇게 3배가 올라가면 외인의 수급이 증가를 해서 증시 상승을 좀 유발하는 요인이 맞습니다. 뭐 이 사이사이에 있는 좀 약간 요동친 이런 부분들은 증시에서 피할 수 없는 예, 그런 요인이다 보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일단 FCF가 급등을 하게 되면 증시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는 그럼 2016년 10월이잖아요. 그러면 16년 10월이잖아요. 그러면 17년도 때 어떻게 이제 FCF가 증가가 될 것을 알 수 있는 거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저는 그 당시에 어떻게 알았냐면 아까 보시면 카펙스 설비 투자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SL 담당자나 IR 부서 담당자에게 이 카펙스를 계속 지속을 할 거냐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 말을 하기 16년도 말로 대부분이 종료가 되고 아마 설비 투자가 굉장히 줄어들 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카펙스를 뺀 게 FCF라고 했잖아요. 그럼 카펙스가 줄어들면 당연히 FCF로 늘어나죠.
그리고 카펙스가 끝났다는 말은 매출이 늘어나서 영업이익은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런 거를 예상을 하면서 하는 건데 향후 제가 뭐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FCF 향후 어떻게 될 거냐 물어봐 주시면 제가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SL만 보면 이게 신뢰성이 좀 많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다른 업체 것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V1텍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V1텍 같은 경우에 과거에 좀 FCF가 급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엑셀 자료가 아닙니다. 그냥 비교하라고 그냥 가지고 온 자료고요. 참조용으로 쓰시면 돼요.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로 넘어갈 때 FCF의 수치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딱 수치도 17억 그리고 63억 그리고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56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성장을 보여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때 V원택의 주가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는 차트가 V원택의 자료입니다. V원택이고요. 그리고 V원택 같은 경우에는 2017년 7월 달에 상장을 해가지고 앞에 있는 주가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지금 2017년 7월에 상장을 하자마자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됐잖아요. 방금 보셨을 때 2016년, 17년 넘어갈 때 63억에서 150억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FCF가 이렇게 크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에 따라서 증시가 이렇게 올라온 부분도 있어요. 중간 결론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FCF가 급등이 나오면 지금 주가는 오를 확률이 높다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말을 하면 FCF가 마이너스가 되거나 완전히 엄청 내려간다고 하면 당연히 주가도 좀 크게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 자료로 돌아가 볼게요. SL. SL의 자료를 보면 아까 2016년에서 17년 넘어갈 때 SL의 주가가 크게 올라갔잖아요. 그 사유는 이제 FCF가 급등이 와서 올라갔던 거였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2018년도부터 지금 FCF가 마이너스가 떴습니다. 한마디로 FCF가 마이너스가 떴고 급락을 한 거죠. 2018년, 2019년도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2020년도 돼서 이 떨어진 폭이 잠시 제가 나올게요. 좀 회복은 했지만 2018년, 2019년도 때의 SL의 FCF 감소는 컸습니다. 그럼 이때 주가는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8년 2월 이후에 이제 주가 흐름인데 2018년 이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2018년 내내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 사유는 방금 보셨던 FCF가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증시의 방향성을 좀 알려주는 그러한 신호 체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서 FCF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V1택 아까 그 비교 자료로 봤던 V1택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V1택 같은 경우에도 2018년부터 FCF가 마이너스가 뜨면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금 SL이네요.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잘못된 내용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V1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2017년도 비교를 하게 되면 2017년도는 역대 가장 많은 FCF 수치를 기록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한 FCF의 규모가 절반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카펙스가 증가를 했기 때문이고요. 그럼 2018년 이후부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FCF가 마이너스가 계속 이어져 나왔죠. 그러면 V1텍의 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시작점이 지금 2018년 1월 달 정도이고요. 그리고 2018년 1월 이후로 지금 우선은 2018년도 때 브이온텍의 FCF가 한 절반 정도로 줄었고 카펙스를 늘렸죠. 그래가지고 FCF 절대량이 줄어들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9년도,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FCF가 마이너스가 떴잖아요. 그러면 이 향후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한번 당겨 볼게요. 네, 계속 하락을 합니다.
FCF가 하락을 함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이제 V원택에 대한 매력을 잃게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V원택이 아마 매도 물량의 초창기 때 혹은 중장기적으로 외국인의 물량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V원택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된 거고요. 결국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FCF의 이제 흐름을 좀 약간 미리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먼저 선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증시를 매수하고 매도하는 데 있어서 중, 그, 좀 약간 좋은 포지션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FCF를 쉽게 이제 찾는 곳이 어디냐? 그게 어디냐면 바로 네이버 금융입니다. 네이버 금융에 종목 분석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면 맨 밑에 여기 있는 노란색 칠한 거 보이시죠? 맨 밑에 있는 이 FCF 이거를 그냥 봐도 상관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식들이 뭐 있는데 그 공식 할 필요도 없으시고요. 그냥 이 FCF 네이버 금융에서 제공을 해주니까 이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 바로 SL이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 FCF가 2023년도 때 엄청 늘어났죠. 그리고 2024년도는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FCF가 많이 올랐는데 주가는 외면받고 있었어요. 안 올라갔었죠. 그럴 때 이제 주식을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FCF가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늘어났는데 주가는 아직 움직임이 없다. 그럴 때 매수를 하면 아마 좋은 흐름을 타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는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FCF가 주가의 방향성을 어떻게 결정을 하고 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FCF를 이제 어떻게 정확하게 어떻게 구하고 그리고 FCF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떻게 미리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댓글을 보고 결정을 할게요.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정말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 싶다 가르쳐 달라 이렇게 댓글을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